해외 선물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해외 선물을 아주 맛있게 하는 남자 박 셰프와 함께 해외 선물 시장을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분석한 대로 미국 3대 지수 모두 주가 지수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물론 장중에 고점을 찍고 장 마감 무렵에 약간 되밀렸지만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 유럽장 개장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어제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나쁘긴 한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올라갔죠. 자, 그만큼 요즘 시장의 그 흐름이 악재에 굉장히 둔하고 호재에 민감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데 어제는 사실 뭐 호재라고 할 수는 없었고 오히려 좀 불안감을 일으킬 만한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약 300만 건 조금 넘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한 600만 건까지 나타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증가폭이 줄었다. 이런 분석으로 인해 가지고 좀 오히려 주가가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유럽의 봉쇄 조치 완화, 그리고 미국이 30개 주 가까운 주에서 이제 경제 활동을 재개하려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불안 요소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여전히 불안감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중국은 나름대로 열심히 그 협정을 지키고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중국이 협정을 하나도 지키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다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협정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어제 마감 뉴스와 함께 경제지표 발표 일정을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욕 시장의 그 마감 시황을 보면, 봉쇄 완화 기대감이, 실업 쇼크를 눌렀다. 뉴욕 증시가, 반등했다. 이런 헤드라인이죠. 자, 주요 기사를 이렇게 보면, 주요 이슈, 미국 30개 주 이상에서 봉쇄 완화가 개시됐다. 이런 내용이고, 자, 경제 활동이 재개된다. 그 얘기죠. 자, 일주일 새 317만 명이 실직을 했지만, 증가폭은 감소세다. 오히려 증가폭이 감소된다는 것 자체가 호재로 받아들여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문제는 미국하고 중국 간의 그 무역 분쟁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형국인데 어제 미국장 장 막판 무렵에 역시 약간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지수가 계속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죠. 자, 여전히 그 악재가 내포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데 어디가 꼭지냐 이걸 잘 보고 매도 포지션을 들어갔을 때 이번에 또 하락해서 대박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자, 쭉 내려서 보고 자, 오일 관련된 그 내용들 사우디가 그 기름값을 인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틀째 그 크루드 오일이 떨어졌다. 자, 중국의 원유 수입이 이제 그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좀 늘어났죠. 그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출 가격을 좀 인상을 했지만 시장에서의 그 가격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활동 위축으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많이 줄어들 거다라는 그런 분석 때문에 여전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틀 연속 하락했고요. 오늘 오전장에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어제 주요 이슈는 그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하고 오일 가격의 그 하락. 고점에서 쭉 올라가다가 떨어졌는데 사실 그 상승폭도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떨어질 때 아주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차익 매물도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경제지표 발표 일정. 오늘 예정되어 있는 그 경제지표는 자, 쭉 보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미국의 그 비농공인 지표 발표가 있죠. 어제 또그 주가 지수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던 거는 중국의 수출, 무역 수지 이 부분이 조금 좋아졌어요. 그래서 보면 자, 중국 지표가, 여기는 없네요. 자, investing.com에서 보면 중국 지표가 나와 있는데, 어제 그 중국의 수출액이 그 예상보다 상당히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는 3.5%로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가 마이너스 15.7%로
굉장히 많이 줄었을 거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예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줬다. 그래서 오전장부터 주가 상승에 좀 힘을 실어줬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그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 보면 상승폭을 그렇게 많이 높이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미국 증시가 더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홍콩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 무역 수지는 그 중국의 수입액이 더 줄어가지고 수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확 줄어드니까 결과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었죠. 자, 오늘 그 지표들 쭉 한번 또 살펴보면 비노코인 지표, 그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에 발표되는데 미국의 비노코인 지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저께 그 ADP 비노코인 지표가 약 그 일자리 숫자가 3천만 건이 넘게 줄었다고 나타났는데 정부 발표치는 지금 현재 예상이 2,200만 건 정도 일자리가 줄었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노코인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이 비노코인 지표로 인해 가지고 고점을 찍고 되밀리는 그 터닝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업률이 지금 예상이 16%입니다. 16%. 어마어마하죠. 기껏 몇 년 동안 2, 3%, 3%대까지 그 실업률을 떨어뜨려 놨었는데 단숨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실업률이 16%까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다. 자, 하여튼 오늘은 9시 30분 미국의 비노코인 지표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자, 그 이후에 뭐 도매 재고에 대한 지표가 있지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미국의 그 주요 지수들 일봉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자, 다우지수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일봉 보면 최근 움직임은 약 4월 초순부터 박스권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쭉 이렇게 옆으로 더 올라가지도 더 내려가지도 않는 이런 행보 구간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까지는 현재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고점을 크게 높이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9시 30분 비노코인 지표가 크게 악화돼서 나오면 그게 하락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오늘이 주말장이죠. 금요일이다 보니까 그 원래 이게 주말장은 조금 약세를 띠는 경향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리고 더군다나 웬만한 악재들은 이제 그 시장에서 뭐 그러려니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악재들, 뭐 실업자 숫자가 늘어난다거나 또 사망자 숫자, 그리고 확진자 숫자, 뭐 이런 그 내용들은 이제 뭐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요. 사망자 숫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도 이제 뭐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 때문에 사망자 숫자는 줄어들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잠잠해질 거다. 이런 기대감으로 시장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지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어제 그 나스닥은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특히나 나스닥은 매도하면 안 되고 매도를 하려면 오히려 다우지수를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어제 그 나스닥 지수 고점 돌파를 했습니다. 앞전 고점이 9,144포인트였는데 오늘 현재 가격이 9,214포인트.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자, 이거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언택트 기업이라든가 코로나19에 영향력이 없는 그런 기업들이 나스닥에 많이 포진하고 있다 보니까 상승세가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우지수, 이게 다우지수고, 자, 아까 S&P를 봤었네. 다우나 S&P나 차트가 비슷해가지고, 자, S&P 지수도 그 상승세가 오늘 이틀째 이어지고 있지만, 오늘 그 미국장 개장 전부터 1.17% 올랐으면 상당히 많이 오른 겁니다. 어제 그 유럽장 시작할 때 약 한 1.4% 정도 올랐었죠. 결국은 장 마감하면서 1.64%, 거기서 고점을 아주 크게 높이지는 못했지만, 2.17%, 2%가 넘어가는 상승세를 보였다가 약간 되밀리고 오늘 다시 또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미리 말씀드렸었죠. 자,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분쟁,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불확실성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원래 그 1차 무역 협상 했을 때 중국과 그 미국이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죠.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을 상당한 양을 수입하기로 했는데 기사를 보면 그 중국은 우리는 약속대로 열심히 수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국이 무역 협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파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완전히 또 그 무역 협정 그 체결 직전 상황처럼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그 오일이 그 상승 시도를 쭉 하다가 올랐습니다. 쭉 올라가다가 미국장 개장 이후에 쭉 빠졌는데 상당히 크게 빠졌죠. 어제 그 상승폭이 11%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은 마이너스 4%까지 장중에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1.83%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재 1% 정도 조금 넘게 1.84% 예, 4% 정도 올랐네요. 4.5% 정도 올라 있고 뭐 한 틱수는 한 100틱 정도 조금 올라 있습니다. 자, 아직은 그 오일이 그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지금 이틀 연속 떨어지고 오늘 반등 나오는 거는 하락 중에 일부 반등 나오는 기술적 반등 정도의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아래쪽에 그 보조 지표들 보면 약간 과매수권의 진입해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급격한 상승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6월 달에 또 오페크 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할 협의 내용들이 또 어떻게 나올지 또 두고 봐야 되겠죠. 자, 유로화, 예, 아직 여전히 박스권이네요. 자, 매수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엔화 안전자산 약간 밀렸고, 어제 주가 올라가면서 조금 밀린 것 같아요. 조정받으면 엔화도 매수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S&P 지수 한번 좀 보면, 지금은, 예, 분봉으로, 보고 있는데, 딱, 아까 고점, 예, 몇입니까? 3시 좀 넘어서 쭉 올라가다가 다시 조금 되밀리고 있네요. 자, 현재 그 흐름 자체는, 어, 3분봉인데, 추세선을 쭉 그려보면, 아직 뭐, 그렇게, 어제 요렇게 조정받는 구간에서, 짧게 보면, 추세가 무너지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였죠. 그런데, 요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떨어지는 정도 빠지니까 다시 반등이 나와서, 새로운 추세대를 그리고 있다. 그래서 이번 하락은 오늘 하락 정도는 2890포인트 언저리 그 정도에서 일단 하락이 좀 마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스닥도 한번 좀 살펴보면 나스닥도 같이 이제 움직이고 있네요. 일찍부터 조금 하락 기운이 느껴지려고 하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오늘 예정되어 있는 비노코인 지표에 대한 두려움이 선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골드 하고 그 오일 좀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골드는 골드 아까 일봉으로 잠깐 안 봤던 것 같습니다. 골드 일봉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 이 저점을 깨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추세선 하단. 자, 결국은 근처 와서 곧바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자, 위쪽을 보면 삼각형으로 수렴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위로도 크게 못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완전히 횡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등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그거는 또 반등 가능성의 그 요인은 뭐냐? 역시 미국의 비노코인 지표. 비노코인 지표가 악화돼서 나오면 골드가 급상승합니다. 그래서 두고 봐야 되는데 워낙에 요즘 그 지표가 나쁘게 나와도 시장에서의 그 반응은 그냥 밋밋한 정도로 나쁘게 나왔구나 뭐 이런 정도로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적인 그런 움직임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상단에 부딪히고 되밀릴 만한 자리까지 수렴하고 있다. 자, 다시 오늘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차트만 봤을 때는. 하지만 비노고인 지표 이걸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분봉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일 가격, 크루드 오일. 크루드 오일 어제 많이 빠졌죠.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미국장 개장 직전에 고점 찍고
어우, 생각보다 그 다음에 쭉 빠졌어요. 어제 뭐, 눈여겨보기로는, 아, 이 상승세가, 좀 세다. 어제 그 5시부터 쭉 올라왔죠. 상승세가 좀 세게 간다. 봤는데 한 6, 7시간 정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미국장 개장하고 그냥 곧바로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긴 흐름을 봤을 때 1시간 봉입니다. 긴 흐름을 봤을 때 제가 볼 때 일단은 추세가 약간 무너졌어요. 자, 이게 무너졌죠. 근데 무너지고 난 다음에 보통 이렇게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난 다음 반등이 나오는데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에서 떨어진 정도 떨어지면 거기서 일부 반등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추세를 되돌릴 만한 상승이냐?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죠. 추세선 돌파한 자리, 거기까지 왔어요. 지금 저항받는 자리고 오히려 되밀릴 가능성이 좀 있다. 많이 올라가면 지금 25.7달러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한 100틱 정도 조금 더 위에 있네요. 자, 그 정도에서 되밀릴 가능성이 있고요. 자, 오늘도 오일은 반등시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오일도 비노코인 지표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되는데 비노코인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오일도 같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주요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봤고요. 어제 두루두루 여러 종목들을 봤지만 좀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거래하시는 그 종목들이 지수하고 오일, 골드 이런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주요 종목 위주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